요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카메라마다 달아주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 중계 장비가 셋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점점 홈쇼핑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 장비는 요 정도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카메라 감독으로서의 본문에 충실하려고. 그런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1000명 라이브 이벤트 때도 그렇고 드론 테스팅 때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이 중계 장비 시스템이 뭔가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좀 알려진 제품이에요. 슬링 스튜디오라고. 한국에도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도프 카페에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 사용하신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캘리포니아의 클라우드9이라는 탁월한 웨딩 비디오그래피가 있어요. 제이슨 감독님이라는 분이시죠. 정말 탁월한 감독님이신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라이브 웨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이벤트 때 사용을 했죠. 구성품이 이게 본체예요. 이게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 밑에가 배터리예요. 한 번 충전하면, 제가 충전하고 풀리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드론 라이브 테스팅을 했을 때에 세팅 시작부터 제가 계속 켜놨거든요. 한 2시간 넘게 했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답터가 또 되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할 때는 아답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안전하게 하려고. 이게 끊기면 끝장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테라덱 같은 개념이죠. 영상 송신기인데, 이게 사실 요건 이제 제가 따로 사제로 애프터마켓으로 붙인 배터리 팩이에요. 외장 배터리고, 요 자체 네모나게 생긴 요 자체가 하나인데 얘 자체에 전원 파워가 들어갑니다. 재원상으로는 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얘는 2시간 좀 넘어가니까 배터리가 한 칸이 남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외장 배터리를 팩을 붙여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연결하면 얘가 충전이 되는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죠. 한 10시간 넘게 사용을 하고도 배터리가 절반 이상이 남았었어요. 사실 이걸 살 때 블랙매직 아테미 프로를 살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더 안정성이 있고 뭔가 세팅이 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스몰 프로덕션에서 이 중계 장비를 사용할 일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실제로 공연 라이브 중계를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죠. 1인 미디어 체제에서 이걸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런 거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라이브 웨딩이라든지 혼자서 1인 미디어 혹은 2명 혹은 3명 소규모의 촬영팀으로 나가서 이 중계 장비 세팅을 구현을 하는데, 막 선이 있고 라인이 있고 케이블이 있고 따로 컴퓨터 또 설치해야 되고 스위치 설치해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션을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를 구입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쓰는 요 카메라 요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카메라들마다 요 테라덱이 아니지, 요 송신기를 카메라마다 달아주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 중계 장비가 셋업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자, 지금부터 이제 셋업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 이제 모든 세팅이 다 끝났어요. 지금 카메라 1, 카메라 2, 요 핸드폰 카메라 3, 요 카메라 4, 드론까지. 드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인스파이어는 이 컨트롤러 자체에 HDMI 단자가 있어요. 출력 단자가 있어서 HDMI로 이 송신기랑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스몰 프로덕션 체제인데 1명, 2명, 많아야 3명이서 이걸 감당하려고 지금 이 시스템을 쓰는데 인스파이어를 쓸 일은 없다고 봐요. 매빅이 될 거예요. 매빅 2 프로 정도 혹은 매빅이에요. 근데 매빅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DJI에서 나온 크리스탈 모니터에 자체 HDMI가 있어요. 얘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드론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이 본체에 HDMI 인풋이 하나가 있어요. 얘다 연결을 하고 얘를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얘 자체도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송신기를 이용하면. 근데 송신기가 하나당 500불인데 2개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없죠. 제가 볼 때 드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4개의 채널이 보이시죠? 1, 2, 3, 4. 얘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체에, 드론은 끌게요. 드론 필요가 없으니까 팬 소리가 시끄럽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SD 카드가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빨간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보면 레코드 버튼이 있어요. 이 레코드를 넣으면 얘가 어디 저장이 되냐면 이 자체에 SD 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촬영되고 있는 파일들이 프리미엄 멀티캠 파일이 형성이 돼요. 음악 같은 경우도 이 자체에 여기에 그 라인인이 있어요. 3.5파이 케이블로 플레이어를 달면 그 플레이에서 나오는 재생하는 오디오 믹스를 할 수 있어요. 뭐 음악을 쓴다든지 그럴 때 지금 보여주는 이 채널에서 음악을 쓰면 되고요. 이게 지금 사운드 같은 경우는 각 카메라별로 사운드가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원하면은 1번 카메라 사운드가 나오는 거고 2번 카메라 사운드 같이 들어오고, 그럼 중계되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1번 카메라 딱딱 2번 클릭하면 1번 카메라가 중계가 되고, 2번 딱딱하면 2번 카메라 중계되고, 3번 카메라 딱딱하면 3번 카메라 중계되고, 다시 1번 카메라 딱딱하면 1번
카메라 중계가 되고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타이틀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영상들을 미리 넣겠다 할 수도 있고 분할 화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라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라이브 기능이 이게 대단한 게 요 고 라이브를 누르면 여기에 이 라이브를 내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비메오까지 채널이 링크가 연동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만들어지는 것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 리시버를 지금 현재 있는 와이파이브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핸드폰 테더링으로 이 두 개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테더링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중계 시스템을 할 수 있다. 너무 쉽죠? 이걸 제가 어디에 쓰느냐? 세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카메라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촬영을 할 때. 카메라맨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촬영할 때 그때에 저는 이걸 세팅해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고 있구나. 이게 제 시야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의 모니터링이 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메라 4대로 인터뷰 촬영한 적이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들의 모든 컷들을 카메라 감독님이 책임지시지만 그래도 디렉터가 좀 모니터링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HDMI 케이블 따가지고 모니터로 오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 촬영 현장에 클라이언트가 현장에 직접 오는데 우리는 폐료에 있겠다, 실내에 있고 싶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인으로 딴다는 게. 그렇다고 테라덱도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냐면 얘로 제 지금 유튜브 채널 1000명이 넘어서 라이브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비공개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날 촬영 현장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차 레이백이 있어요. 요 자체가 좀 레이백이 있는가 싶어서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 테라덱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송신기를 달고 리시버를 얘랑 연결을 해서 해본 거예요. 시차가 동일해요. 이 테라덱이 이게 대단한 게 좀 다른 얘기인데 NAB 2017인가 18 때 거기 넷미디어 부스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장비들 몇 개를 좀 지원을 해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넷미디어와 제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밝힙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을 텐데 이 테라덱을 배웠는데 그 아시죠 여러분? 테라덱이 이게 그런 컨벤션에 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면 수많은 전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각자 자기들 거를 강력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파들 방해들이 있어요. 컨벤션에서 일반 개인이 가져온 테라덱을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넷미디어가 테라덱 미국 본사한테로부터 되게 호평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넷미디어 부스가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본사에서 그거 업그레이드 해드려.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이 테라덱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천하무적이 됐어요. 야외에서는 시네 기어에서도 넷미디어 제품에서 이걸 사용했거든요. 얘만 엄청나게 멀리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짐벌 테스트하고 무선 테스트를 하는데 오히려 이 테라덱 뭐냐 물어볼 정도로 이게 지금 슈퍼 파워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느린 게 아니에요. 송신기에서 스위처로 오는 과정에 레이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자체에서. 근데 유선으로 뭐 그럴 거면 사실 아테미 프로를 사죠. 이걸 뭐 유선으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단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 이게 시차가 조금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봅시다. 하나, 둘, 한 1초 정도 시차가 있어요. 네, 1초 있네요. 1초. 제 손이 움직이는 게 1초에서 1.5초 사이 정도가 살짝 레이백이 있다는 거. 제가 너무 홈쇼핑이 돼버린 것 같아서 이제 촬영 장비에 대한 소개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좀 본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